같이 소개되고요. 이동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자이신 임연선 수석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춰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인원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석교사 민병선입니다. 수석교사가 혹시 수석교사 좀 낯설으시죠? 네. 지금 학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 그다음 교감 선생님, 그다음 저와 같은 수석교사, 그다음 일반 교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석교사는 저는 이제 수석교사 된 지 4년째 되는고요. 수석교사는 연구자예요. 교사들 그 공동체에서도 연구 실적이 있어야 수석교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시 제 수업을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교육청 또는 교육부, 교육과정 개발 그런 기관과 교육 관련 기관과 같이 연구하고 연구 실적을 내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 아픈 교사입니다. 학생들과 수업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인원초등학교라고 여기 서울대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학교예요. 혹시 인원초등학교 요 밑에 아시나요? 네,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왔었는데요. 오늘 올해 또 불러주셨는데, 작년에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수업에 투입이 되고 계시죠? 강남과 협업이 돼서 지금 강남구에 속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도 하시나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과정안을 제가 받았었어요.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그래서 개인별로 피드백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과정안 없이 그냥 강의 주제를 잡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주제가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상호 문화소통 역량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미디어 쪽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강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네, 제가 올해 보니까 왕샤오이 선생님 빼고는 다 처음 뵙는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QR로 들어가셔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 자기소개. 본인 소개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글을 제 걸 썼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뭐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좀 쓴다고 하면 여기 가입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막 쓴 게 여기 나오죠?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작성해 보시면 QR QR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본인 이름, 성함하고 그다음 어디에서 오셨는지 국가하고 그냥 짧게 올해 중학생 몇 번 가르쳤는지 이 정도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거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께도 데이비 선생님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예, 저 아이들 좋아해서 오래 했습니다. 뭐 경험을 많이 해보시겠어요. 초중고 다. 예, 다 아, 제일 그래도 수월한 대상이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왜요? 중학교는 좀 이렇게 사춘기가 있어서 태도가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은 너무 열심히 다른 공부를 해서 졸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내 스타일이 잘 안 돼서 가장 호흡을 맞는 것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피곤했을 때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완전 가득 차고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학생들도 데이비 선생님을 좋아하죠. 예,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거 같지만 사실 데이비 선생님이 오늘 저를 딱 봤을 때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하고 많이 통할까? 뭐 이런 정서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노민이라 있는데 네. 제가 풀네임인가요? 네, 너무 따라요. 네. 그래서 노민이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노민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번, 초등학교 3번 강의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이 네. 처음 시작했을 때 14년도 그래서 15년도 그때 시작했을 때 한 1년 정도 하다가 제가 완전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신청해서 했는데 한 거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중학교 한 접근하고 초등학교만 했던 거 같고 올해가 되게 좀 많이 재밌었어 즐거웠어요. 아, 올해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일단 경험도 많이 얻고 그때 중고등학교도 많이 나갔었는데 아까 예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좀 되게 좀 힘들었고 초등학교가 되게 힘들었고 애들 반응도 좋고 재미있어요. 아, 내년에 다시 하면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 그 어려운 지점은 혹시 선생님 수업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은 뭔가요? 제가 그 특강 전에 미리 질문 예, 예. 제가 그때 못했는데 이거 좀 하고 싶었어요. 한 번 나왔는데 잡혀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그 수업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되게 좀 이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 좀 배워보고 싶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너무 이런 잡혀 있는 학생들 많이 소외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일단 덜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나중에 저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한국어 가르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도 이런 대학생들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럴 때 어떻게 제가 강의해 나가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한 친구들이 다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도우미 선생님 계셔가지고 도와주셨다가 나중에 그 학생이 아예 그냥 데리고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좀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우미 선생님한테 되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따라 나가서야 했는지 어떻게 이런 경험 어떻게 해야 했는지 너무 이게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그 학생한테 되게 미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혹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이런 학생들 분명히 발생됐을 때. 많고 네. 왜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선생님한테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개인의 지금도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네. 선생님 천상 선생님이시네요. 그 DNA가 교사 DNA이신 것 같아요. 저도 아들 둘이 있고 애 엄마라서 네. 또 엄마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그 아이가 솔직히 저도 너무 내내 걸려요. 그래서 이걸 꼭 여쭈고 싶었어요. 이런 할 수 있다는 거 저 미리 우리 제가 알고 갔으면 몰랐어. 사전 정보가 어서는 없어요. 아니 정보 아예 없어. 상태에서 받고 당연히 여기 뭐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좀 지금도 되게 좀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그 학교 한번 찾아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그랬어. 알겠습니다. 자, 최인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국제대학원 석사 터키에서 오셨고 지금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고 학생들 가르친 경험. 많이 없었어. 예전에는 그냥 엄청 활동으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경험이 원래 없어. 그럼 선생님 혹시 터키에 대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실 때 뭐 이렇게 준비하신 그 PPT나 수업 설계안 같은 거 있으셨어요? 터키에서 여기 네네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걸 적용해 보셨어요? 실제로 그걸 가르쳐 보셨어요? 네. 어느 초등학교 강남 혹시 기억하세요? 네 강남 쪽으로 네. 강남 쪽으로 했고 네.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실 전 원래 수업에서도 막 한국어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엄청 좋아하니까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원래 애기들 좋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애기들한테 너무 잘 재밌고 네, 그래서 계속 하고 경험이 있으시네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학교 갔고 중학교 갔고 네. 제이로 연구는 7살쯤 제이로 네 제법 많이 하니까요. 네네네. 그거는 제이로 그리고 중학교도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많아서 관심이 없거나 관심 없는 쪽 하는 그런 좀 많아서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가 질풍노도식이라고 해가지고 호르몬이 작동하는 시기라서 참 힘듭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힘드세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래도 좋았어요. 네.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질문 많이 하고 아이들이. 네.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질문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네.
질문은 터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안 하고, 근데 터키에 있는 운동,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궁금한 부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계문화 프로젝트 사용 지 3년 정도 3년. 네. 돼서 지금 다 강남 강남 위치를 아, 그래서 대부분 경험을 근데 제가 뭔가 강의 이렇게 한국 써주는 학생들을 하는 거 하면서 부족해서 내가 사실 수업하면서 몇 달씩 그런 거리를 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강 통해서 인사 해결해 네. 혹시 이제 제가 강의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교육 경력이 28년이에요. 그런데 28년 정도인데 이제 처음에 저의 시작은 저도 이제 중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기간제 교사라고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로 교사를 다시 시험을 봐서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지금 한 28년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맡아서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만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 중, 대학생들은 지금 경험이 있으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공평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없네요. 제가 이거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험 많이 없었는데 제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할 때는 아이들은 좀 다른 게 좋았었고 질문도 되게 질문을 그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질문 많이 하고 할 때는 질문 많이 하고 이거 잘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올해 봤을 때는 제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과 그 학교에서는 중국어 수업이 있는데 한국어를 제가 몰랐었어요. 그냥 기초적인 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첫 반에는 수업할 때는 아이들 반은 좀 이상했어요. 다들 아주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방어했는데 마음가짐 좀 그랬더라고요. 그 감지하셨네요. 애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 무슨 질문 약간 왜냐면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가고 가는데 아이들 반응이 배를 정하는 것이 몇 학년이었나요? 모두 중상부였어요. 중3? 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강사, 다른 다문화 강사한테 배치되신 아무도 않고 그냥 중국어 수업 중국어 수업 선생님이 하는데 초등은 다문화 강사가 또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면 중국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들을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겹칠 때가 있어요. 유효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처음 참가했어요. 이 프로그램. 그래서 수업이 세 번 나갔어요. 그래서 초 한 번, 중학교 2번 갔어요. 이게 하듯이 그거 중국에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중국 모르지만 근데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선생님이 얘기한 거 강의했던 거는 칠까봐 그래서 동영상 찾아서 일단 영화 한 1분 3분짜리에 동영상 보여드리면은 좀 관심 있긴 한데 근데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보고 그리고 키토 영상 나오면 막 소문난해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소통해야 하는데 제가 일방면 제가 그 중간 형식으로만 진행해요. 그건 아쉬운 점이에요. 시간도 짧아요. 그 뭐야? 양강 수업이 40분 아니면 45분 끝나니까 너무 그 얘기 다룰 시간 없어요. 맞아요.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한 거에 지금 유효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고민해서 이제 넣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분만 저는 지금 친구랑 같이 다른 애들랑 강의를 듣고 있다가 친구를 따라오는데 여기 왔어요. 네, 내년에 이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바로 시작해요. 선생님 소개를 들으니까 왠지 제가 선생님들과 더 이렇게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고 선생님도 저하고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선생님들 소개를 받았잖아요. 이 작업이 없이 바로 내가 수업을 시작하는 것 같고 제가 미디어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플랫폼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선생님들의 정보를 제가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도구를 저는 이제 요즘 학교 현장은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디벗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요 이제 컴퓨터 좀 작은 컴퓨터들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이런 사용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디 패들렛, 패들렛. 패들렛 여기 그렇게 오늘 이제 오늘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콘텐츠죠. 세계 문화 이해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어떤 지점이 연결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세계 문화 이해 교육의 내용들이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장면을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장면 한번 살짝 보시고 또 디지털 도구 실습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이렇지요. 그래서 만 5세,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돌봄 기간에서 제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6, 7세에서는 유치원 과정을 있습니다. 그리고 8세부터 초등학교를 들어오고요. 8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과정이고 14, 16세, 14, 16세 중학교, 그다음 17, 18, 19는 고등학교, 2부는 이제 대학교 이런 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사잖아요. 교사. 그러면 우리 아이 이렇게 우리가 국가가 단계를 나눠서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절단돼서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의 흐름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이렇게 절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성장 이렇게 뭔가 구분되고 절단된 관점은 아이들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 뭘 배웠을까? 중학교 때 가면 뭘 배울까를 생각하고 초등학교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만약 중학생들을 가르치면 초등학교에서 얘네들이 뭘 배웠지? 그럼 고등학교 가면 얘네들이 뭘 얼마나 더 심화해서 배울까?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저도 가르치는 관점이나 안목이 조금 더 넓어져요. 요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과 뒤와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관통하는 그런 교육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절된 시각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 뭐 작게 얘기하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교육 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이기는 해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저기 풀에 달린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달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과 달리는 코스가 있는 데를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뭔가 준비해서 수업을 가시죠. 준비하지 않고 수업 가지 않잖아요. 그거 준비한 거는 정해진 길이에요. 내가 아이들하고 이 길을 달릴 거야라고 준비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코스가 달리는 코스. 그런데 이 달리는 이 경주에는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이걸 가르칠 때 최종 목표, 골이 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항상 가르치셔야 돼요. 이 수업의 목표는 뭘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업을 다 마친 아이들은 배웠을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배웠을까? 얘네들 삶에 무슨 도움이 됐을까? 정말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내가 가르친 걸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내가 가르쳤나?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자료가 내가 원하는 수업 목표와 적당히 맞아 떨어지나? 이런 것들을 이 수업 목표로 계속 생각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시고 선택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그냥 흥미있고 좋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업의 목표와 얼마나 이 영상이 잘 맞아 떨어지나, 내 수업의 목표를 얘가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인가, 이거를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했다면 그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적용할 거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목표에. 왜 이 목표가 중요하냐? 이 목표는요, 뭐 크게 말하면 교육의 비전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애들은 평가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평가 시험. 가르친 거와 평가는 일치해야 되죠. 교사가 가르친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죠. 가르치지 않은 걸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친 내용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목표, 지향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근데 이 목표가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일 수도 있지만 저 멀리 있는 목표도 선생님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이겁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가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꼭 한국에만 필요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느 나라든 참 이런 사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결과로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세계 시민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포용성에 지금 동그라미를 쳤는 여기 색칠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교육과 직결적으로 연결해 있어요.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포용성. 포용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 포용성이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우리 지금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다른 거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와 소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최종 골이에요. 거시적인 비전이에요. 그 중에서 포용성은 선생님들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상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6개의 역량을 중요시 이제 이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6가지 역량 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또 저도 힘들고, 또는 세계 시민 교육에서 담아내야 될 역량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다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협력적 소통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표현도 하지만 근데 그 표현이 존중과 경청하는 가운데서 표현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소통 역량을 가진 사람. 그래서 협력적 소통 역량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역량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역량. 우리나라도 역량 기반 교육과정. 근데 역량이 뭐야? 역량이 뭐지? 라고 하면 선생님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역량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교육적인 용어는 아니었고요. 경제 분야 쪽에 기술 교육 쪽에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교육 분야 쪽으로 왔는데요. 교육에서는 역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량을 가지려면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OECD에서도 명명한 역량의 요소입니다. 먼저 역량을 갖추려면 지식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 아이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알아야 되는 지식이 이해로까지 가야 돼요. 선생님, 나 그거 알고 있어요 하는 거, 저 그거 이해해요 하고 어때요? 좀 달라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내가 아는 게 이해의 수준에까지 가려면 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기능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게 뭔가 말하기로 드러나든지 쓰기로 드러나든지 토론으로 드러나든지 조사하는 걸로 드러나든지 음악 같으면 노래하는 걸로 드러나든지 그래서 과정 기능은 아이들이 뭔가 탐구하는 과정, 표현하는 과정, 기능, 스킬에 그다음 역량은 지식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스킬도 있어야 되지만 가치 태도도 중요해요. 가치 태도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기는 어렵죠. 흥미, 흥미를 가진다. 내가 만약에 터키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나 터키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어. 그러면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왠지 자신감이 생겼어. 또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탐구의 마음이 생겼어. 이런 거는 약간 뭔가 존중을 배운다면 존중에 대한 가치가 나의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역량이 함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지식 이해가 부족한데 과정 기능만 드러났다고 역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역량을 갖췄다라고 말하려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조화롭게 성장해야 저 사람은 역량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저는 좀 대학교 때 작곡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저 대학원을 2개를 했거든요. 음악 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육 혁신, 행정, 교육 혁신, 수업 혁신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악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악기가 만약에 피아노라고 예를 듭시다. 그럼 피아노라는 악기를 배운다면 피아노에 대한 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몇 건반이고 뭐가 흰 건반이고 붉은 건반이고 어떤 게이름이 들리고 어떤 음역은 어떻고 아이들이 이 피아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주를 해야 돼요. 그죠? 피아노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피아니스트가 되나요? 아니죠. 연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연주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난 피아노 치기가 싫어. 저 어거지로 치는 거야. 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되고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예술가로서의 태도를 지녔다면 그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운 영향,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영향을 가진 거. 그 선생님 내 수업에서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하신 수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지식이에는 뭐였을까? 지식이 이거 내가 가르쳐준 지식이에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지식 이해가 드러나도록 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을 시켰을까? 쓰기를 시켰나? 말하기를 시켰나? 아니요, 뭐 활동, 뭘 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나한테 보여줬던 태도, 흥미를 가졌을까? 또는 자기가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걸 뭘 가르칠까? 뭘 가르칠까? 이거 잔뜩 준비해. 이걸 잔뜩 준비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수업을 딱 갔는데 애들하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한 수업을 다 끝내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수업 컨설팅을 다녀보면은 과정 그 수업 설계하는 완전 이렇게 막하게 엄청 신규 선생님일수록 과정안이 엄청 막 길고 빡빡해. 근데 막상 수업하시면은 그 중에서 활동 하나 두 개는 꼭 빠져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항상 부족해. 그리고 막 이걸 다 하려니까 아이들을 막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내 말이 빨라져.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내가 수업을 설계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지식 이해가 뭔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수업이 교사가 학생이 매우 벅차게 갑니다. 가더라도 힘들게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정 기능이 너무 강조되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잘 놀았다 이렇게 돼요. 잘 놀았어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 가치 태도로 나중에 뭘까? 이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수업에서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수업을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what이라면 이건 대부분 how의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전체적으로 내 수업의 비전. 이거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수업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이들이 소화할 만큼만 준비하시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대한민국 교육과정에는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취 기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스탠다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 기준에 보시면은 어디 보시면은 지식의 과정이든 가치 태도가 이 성취 기준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제가 지금 뽑아왔습니다. 이건 이제 1,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업에서 성취 기준이에요. 차이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생활한다. 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식 이해는 차이나 다양성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알아야 될 지식 이해예요. 근데 그것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해야 돼. 그리고 그게 나의 생활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은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이 결합된 성취 기준. 그러면 이 성취 기준을 적용하려면 교사는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을 중점적으로 내 수업에 녹여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알고 싶은 나라가 지식 이해입니다. 탐구하는 게 과정 기능이에요. 이 탐구는 조사도 필요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뭔가 알아내는 과정을 탐구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탐구하기가 과정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갖는 정도. 저학년이니까 뭐 가치 태도가 위대하게 가치 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정도. 출발점. 이게 바로 여기는 지식의 과정이는 가치 태도가 결합되어 있는 성취 기준. 그러면 내가 이 성취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반영해야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이런 성취 기준은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문장이라도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볼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요. 역량. 아까 역량은 지식의 과정이든 가치 태도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우리가 역량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세계 문화 이해 교육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수업을 해보셨으니까 성취 기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지식이의 과정기는 가치 태도를 넣어서 성취 기준 문장을 한번 내 수업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 어느 부분에서 성취 기준 플러스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꾸 여기에서 하셔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하셨던 수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수업에서 최종적인 목표로 가질 수 있는 성취 기준. 아이들이 내 수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 또는 내가 가져야 될 교사가 가져야 될 목표를 진술하는 성취 기준 만들어 보시면 내가 가르친 지식 이해가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의 문화? 그럼 이란의 문화가 성취 기준의 지식 이해가 되겠죠. 그 문화를 내가 우리 아이들은 배운 다음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지? 문장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한다. 누군가요? 네. 브레이브 맞죠? 이해한다. 문장 잘 하셨어요. 보시면은 중국 문화 중에서도 중국 문화가 워낙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도 음식, 숫자, 중국 문화의 특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잘 하셨습니다.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문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고, 그 다음 특징 이해하고, 존중, 아까 그 세계 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인 존중이라는 말 잘 쓰셨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비교를 참 많이 쓰셨어요. 한국과 비교하면서 중국의 문화가 갖고 있는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 이거 제가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공통점과 독특한 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더 깊이 탐구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 비교라는 말을 많이 쓰셨고 문화라는 말을 쓰셨고 공통점, 뭐 차이점, 호기심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일단 그 세계문화 이해교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키워드는 일단 아이들이 우리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요. 다르구나.
우리나라와 뭐 비교하는 건 일단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아는 게 먼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가 있구나. 이 다양성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까지 아이들이 이 키워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하게 방향을 잡아야 될 키워드이고 우리 아이들이 인식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학년과 고학년,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과 고학년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죠. 저학년은 주로 1, 2학년, 예를 들어 1, 2학년은 체험하기에 좀 집중을 두셔요. 체험, 직접 만져보고, 해보고, 놀이해보고, 그려보고, 뭔가 오려보고 해서 조작 행위와 같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은요, 그런 조작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학습도 학습의 방법이지만 이 아이들 발달 단계상 조작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이다. 여기.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선생님이 준비하신 수업을 뭔가 감각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설이 필요합니다. 저학년은. 그리고 고학년애 같은 경우는 탐구하는 조금 더 체험하기 수준의 이상으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꾸준히 깊숙하게 공부할 수 있게 활동을 설계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가져가는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알아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력해주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고학년.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은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은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세계 시민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광범위한 공동체와 보편적 인류에 대한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같이 여기 지구에 사는 인류라는. 그리고 지역, 국가, 세계적으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 의존적인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인간도 의존적이지만 이 공동체도 의존적이고 국가도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상호 연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차이를 강조할 게 아니라 차이는 나지만 종국에 가서는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서로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우리 아이들은 종국인 그걸 배워요. 우리는 의존적인 거. 자,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제가 이제 그 다문화 강사들 수업도 제가 컨설팅 해드릴 때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인데 세계 시민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부분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름에 집중해요. 대한민국하고 여기 나라 A와 B하고가 이렇게 달라. B하고 C하고가 이렇게 달라. 다름에 굉장히 집중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해요. 왜냐? 역사가 다르고 자연 지리적 환경 다르고 생활 방식 다르고 이거 당연히 배워야 돼.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수업이 되게 많아. 여기에서만 그치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못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르친 다음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다 똑같은 인간. 그냥 이 나라가 다르고 내가 자라는 곳이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족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래.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과 정서라는 거, 우리 똑같은 상황에서 기분 나쁘면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할 때 나도 기분 나빠. 우리는 감정과 정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그리고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그런 위시를 바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의 인류야. 목표는 여기에요. 다르지만 목표는 우리는 같은 이 지구를 자연과 동물과 같이 공존하는 세계 시민의 문제를 같이 영위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같은 동료야, 펠로우야. 이거를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제 교과서를 선생님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아이가 막 여행 갈 거를 상상하고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을 챙겨요. 어디 이제 외국으로 여행 갈 건데 뭘 챙기면 좋을까?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갈까? 여행을 이제 외국으로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그 국기를 직접 손으로 그립니다. 조작 활동이 들어가죠. 직접.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야, 여기는 영국이야, 여기는 일본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그리는 거야. 근데 그릴 때 어때요?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가서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작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뭘 준비하셔요? 선생님들이 자료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할 때 처음부터 요리하려면 시간 들지만 누군가 요리해 놓은 거 데피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 자료도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뿌려놓고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조작 활동을 할 수 있게 준비된 교육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진. 근데 완성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기를 선생님들의 나라의 국기를 아이들이 좀 그려고 그 색깔의 의미도 좀 알아보고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기에 담겨진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그런 수업을 설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프랑스야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옷을 입혀요. 근데 지금 여기가 비어있죠? 비어있어요. 뭐 하라?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려보라고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 활동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의상들을 아이들이 입혀봐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알아봅니다. 그리고 집도 다르다는 거를 알게 돼요. 이런 집이 여기에는 이런 집이 있고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 좋고 여기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어떤 집이 있고 여기 프랑스에는 이런 집들이 있고 그래서 추운 데는 어떤 집이 있고 아이들이 이거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환경과 지역 환경과 자연 환경에 맞는 집의 그 문화를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 어떤 장난감이 있지. 혹시 선생님들 그 수업에 혹시 장난감 수업 있나요? 장난감. 애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책에 있어요. 제기 사기. 선생님 수업에 혹시 이거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제기 사기 준비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기차기는 또 저 대한민국에도 제기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해요. 나라는 다르지만 놀이는 왠지 비슷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차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같은 지구촌 사람이야라는 거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이기구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이거 저학년이에요. 그다음에 각 나라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 봐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요. 절대 그냥 이론 수업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다음 각 나라의 명절들을 배웁니다. 그러면 모두가 거의 비슷하게 설날이 있다는 걸 제가 설날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나라가 새해를 기념하는 세레모니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그래서 존중을 키워드로 공부를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우리가 존중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이 수업을 통해 배웁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 5학년은 아까 저학년은 체험하기 했다면 5학년은 좀 탐구하기 이 활동으로 과정 기능이 탐구하기 쪽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에 이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세계 시민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륙부터 배워요.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다음 이 대륙 조각으로 먼저 배우고 그 안에서 그 나라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다음 기후와 자연 환경이 어떤지, 그거에 따른 생활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종국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대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여기 여러 나라로 대륙에 어느 나라가 있어 배워. 그리고 이제 이 위도에 따라서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죠. 그래서 열대 기후, 건조 기후, 온대 기후, 냉대, 한대 기후. 그래서 그 자연 환경, 그 기후가 서로 다름으로 해서 이 위치에 나라의 위치에 따라서 기후의 다름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차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은 나라들을 다 하면 좋은데 우리 지금 교과서에 수록된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형적 특징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 일본에 대해서 배우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양한 이제 각 나라마다 생활 모습. 아까 저학년 때 배운 거가 조금 더 심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식문화, 주거문화, 뭐 이제 의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들 수업에서도 비교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가장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세 나라를 비교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보통 네?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죠? 나이가 드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서로 이게 운전할 때 보는 이 안내판 이것들이 거의 비슷하다. 언어만 다르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그 전통 문화 그리고 주거 문화 배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 문화 또는 알파벳.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화는 서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한중 러시아가 경제적 협력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정박이 물범이래요. 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중 러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느 한 나라가 노력할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보면 전시회, 독일에서 우리나라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커피를 수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타이완의 밀크티가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타이완에서 떡볶이를 우리가 수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경제적 교류와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계속 차이를 배우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야. 우리는 협력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구촌의 사람이야라는 거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과거의 수업은 학습자는 수동적, 그냥 교사가 얘기하면 듣고 이해하고 받아 적고 외워야 돼. 난다면 지금은 학습자는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시키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 예전에는 지식이나 내용 이해가 중점이었다면 지금은 과정이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가가 정한 지식을 습득했다면 이제는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행동, 연대, 그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실천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학습을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해요. 그리고 이제 요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배운 거를 이란이나 터키, 중국에 대해서 배운 거를 내가 언젠가 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내가 여행자로서 아니면 그 나라에 뭔가 참여하는 경제적인 뭘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알아야 되는 평생 교육으로서의 세계 시민 교육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여기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우리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선생님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수동적인 학습자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네. 그러면서 포용력이라는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협력적 공동체 역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보다는 공통의 포인트를 통해서 포용력이 더 훨씬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용력이라는 게 솔직히 다른 문화가 아니더라도 한국 안에서만 하더라도 포용력이 되게 말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매력, 공감, 존중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보면 그런 태도,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 세계 문화, 세계 이해가를 시도를 했을 때 훨씬 더 그런 태도가 더 많이 향상되는 지가 되게 궁금해요. 학교 현장에서. 대단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는 이제 그 서울대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오세요. 자녀가 우리 학교에 오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의외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친구도 한 명 있고요. 중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하여튼 그 학년마다 거기 분포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 아이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오면 한국말이 서투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 시민교육에서 받은 그 가치들이 여기서 행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게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또 도덕 교과라든지 다른 교과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물어보죠. 담임 선생님이 어떤 게 불편한지 또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럼 그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아이들이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가장 기본 단위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더 이렇게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가 입혀져서 정식으로 수업이 되면 세계시민교육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저는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하고 계시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곳곳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선생님과 같은 이런 저 귀한 저기 그 선생님들이 없으시잖아요. 자국의 선생님이 자국의 문화를 알리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배운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아이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양적 연구는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아이들의 인식이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는 저는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로 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영상 많이 활용하시죠? 이제 이 미디어라는 게 꼭 영상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라는 말은 A에서 B를 오고 갈 수 있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다 미디어에 속해요. 그게 글이든지 그림이 돼도 소리, 영상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미디어 종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유튜브죠. 지금 현직 교사들도 이걸 참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게 나쁘고 좋고 그게 떠나서 이게 좋은 학습 자료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모든 유튜브 자료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선별해서 잘 사용하시면은 참 효과적으로 내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비디오 도구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선택하실 때 아까 제가 교육과정에서 그 골,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서칭하실 때, 선택하실 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이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걸 배울 건데 이게 학생의 이해를 돕는 영상이다. 학생의 이해를 돕는 영상이다. 그 다음 학년 수준에 적합한 내가 저학년에 한 영상과 고학년에 한 영상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학년 수준에 적합한가. 그 다음 길이가 적당한가. 길이가 길면 그 내용도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 영상의 내용이 수업의 내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요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선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상을 선택하셨으면 편집이 가능하시면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추천드립니다. 질문 누가 만드나?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마치고 아이들은 이걸 알아내야 돼. 라는 걸 질문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저랑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선생님 무슨 칩을 만들어야 돼? 네? 무슨 칩을 만들어? 아,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거. 자, 여기 들어가시면 갑자기 무슨 악기들이 많이 나오죠. 막 터치해보세요. 소리 나죠? 다 터치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주하는 전통 악기거든요. 네, 좋습니다. 막 시끄럽게 터치하세요. 재밌죠? 이제 막 터치해보세요.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 터치하면서 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완전히 시스테마틱한 네. 볼인데요. 네.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자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악기는 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예요. 어떤 악기가 될지 한번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악기를 제가 소개할까요? 벌써 제가
이 악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거를 선택한 거죠. 그냥 딱 악기 영상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이겁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이거 중에 어떤 걸까 궁금해요. 자,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요. 이 악기 이름을 알아내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악기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 이 악기가 동서남북 어디 이 네 군데 중에 어디에 놓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놓는지 서쪽에 놓는지 남쪽에 놓는지 북쪽에 놓는지 놓는 위치를 아셔야 돼요. 악기 이름 아셔야 되고 놓는 위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악기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지 음악의 끝을 연주하는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이 영상을 통해서 봐야 될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표라는 말은 제가 지금 쓰지만 아이들 앞에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들을 알아내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소리 소리가 왜 안 날까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왕이 제사를 올리는 감사합니다. 날이라서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부리부리한 눈과 날카로운 손톱이 뾰족뾰족한 갈기를 가진 흰색 호랑이였죠. 이 호랑이는 왕이 제사를 올리는 날이면 꼭 나타나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제사 음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음악이 끝나기 직전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호랑이 머리를 3번 치고 등을 스르르 훑어줬습니다. 얌전히 엎드린 채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호랑이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기 중 하나입니다. 어라는 악기가 귀에 구경되는데요. 특히 제례, 대사음악의 가령입니다. 어는 우리나라 국악기 중 유일하게 동물 모습을 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북을 치는 악기 노도에는 호랑이 4마리가 있고 종을 치는 타악기 편종에는 사자, 용, 공작, 옥을 치는 타악기 편경에는 기러기, 공함이 있지만 전부 연주하는 상관없는 장식품일 뿐이죠. 아청령 500호라는 이야기. 어라고 하는 악기는 서쪽에 위치하면서 흰색을 칠한 백호를 상징하고 있죠. 겉모습만 봐도 위풍당당한 백호의 기세가 잔뜩 느껴지는 잠시 연주를 감상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4개의 질문이 거의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이 악기의 이름은 뭐였어요? 네. 딱 한 글자예요. 아까 우리 한번 소리 내볼까 선생님? 네. 네, 지금 돼요? 한번 소리 내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어예요. 그다음 악기를 놓는 위치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였죠? 서쪽. 맞았다 했습니다. 그다음 음악의 시작과 끝 중에 언제 연주한다? 맞습니다. 끝이에요. 서쪽은 해가 지죠. 그래서 음악의 끝을 알리는 게 어입니다. 악기 연주하는 방법 어떻게 연주했죠? 머리를 3번 두드리고 선생님
영상만 봤을 때 하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들으니까 어때요? 그쵸? 영상을 보게 하려면 교사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상 보고 쇼츠 보면 애들 너무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교육 자료로 물론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 수업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에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면 그걸 질문으로 만들어서 미리 아이들한테 제시하자.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고 나중에 확인하자. 네? 그러면 뭔가 아이들이 영상을 볼 때도 학습의 눈으로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선생님,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질문하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가 없고, 없고요. 네, 이 제공하는 단체에서 그렇죠.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이 이게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란이 네. 총 정통적인 악기 10개라면 네. 저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단체를 통해서 그렇죠. 하는 게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이것도 이제 한 출판사가 만든 거예요. 출판사가. 혹시 우리가 세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게 이처럼 만드는 거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그 PPT 통해서 여기 그 사진 올리고 그러면 링크는 오디오 추가하면 돼요. 그렇죠. 되긴 한데 아닐 거예요. 일단. 인터넷이 되는 학교도 있고 인터넷이 안 되는 학교. 안 돼요. 근데 오디오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요. 오케이. 그렇지. 아니. 준비해 보세요. 이거 저는 이란에도 그러니까 교재들이 많잖아요. 예, 예. 워낙 거기 현악기는 거기에서 이렇게 맞고 싱크로를 푸고 왔기 때문에 동양 쪽으로.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만약에 개발하시는 꽤 좋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먼저 이제 만드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 유튜브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나오는 언어들이 언어를 꼭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 초상권도 당연히 이제 이게 좀 한국에서는 예민한 부분일 수 있으니 일단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영상인지 또 연령에 맞는 건지 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시지가 않아서 여기 잠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카메라가 없죠. 카메라가 없죠. 무슨 카메라요? 여기 저를 저기 하는 카메라가 없죠. 네. 선생님 링크를 넣으셔서 링크, 네.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으면 좀 다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핸드폰으로 계실 거예요. 요거. 핸드폰으로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거북이가 됐어요. 이 보라색 점이 만나면 제가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이제 거북이 있으죠. 여기는 저기 뒤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다 쓰레기가 치워져요. 치웠나요, 제가? 선생님 이것도 따로 이거는 이 링크를 이거는 모두가 링크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바다 쓰레기나 바다 오염은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수업을 하신다면 저학년은 저런 걸 해서 마무리 활동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거북이가 돼서 바다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자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이제 거북이도 있고 보시면은 어, 거북이, 뭐 호랑이, 고릴라 여기 고릴라도 있고 거북이, 그다음 북극곰, 그다음 호랑이 이렇게 있어서 이 친구들이 쓰레기를 치워야지 그래야지 환경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약간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게임을 활용해 보셨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누가 저한테 질문해 주셨어요? 저요. 그쵸? 저 이거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경쟁이 없죠. 그 게임 안에 경쟁이 있다면 조금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 지금 해도 네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네. 고민한 부분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네. 제가 뭐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일하는 데서 가급적 모든 정보를 정리 있게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40분 안에서 그렇죠. 그것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한 속도로 유체돼요. 빨리.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40분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리 있게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조부까지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게임을 물론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 서예글 같이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런 것처럼 또 하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의 자국의 정보를 진짜 많이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안에. 그러면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가진 자료를요, 나눠주세요. 그리고 많은 정보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40분밖에 안 되니 이 중에 하나만 하게. 나머지는 내가 준 자료를 어딘가에 업로드, 저처럼 패들렛이나 이런 데 업로드해서 거기서 너희가 스스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더 알고 싶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양질의 선생님이 선별한 그 교육 자료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공유를 해주세요. 더 알고 싶으면 이걸 더 공부해라.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요거만 하겠다. 아니면 이 중에 뭐 할까? 선택해볼까?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찾아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선생님 휴일분 아닌가? 네. 선생님 휴일. 아, 일이요. 네. 저 앱에서 나는 소리.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